팀원들이 업무 시트 열자마자 이 공지가 떡하니 팝업으로 뜹니다. 단톡에 확인했는지 체크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공지사항 보셨어요? 물어보지 마시고 빼도 박도 못하게 업무 시트에 알림창으로 띄워버리세요. 코딩 왕초보의 눈높이에서 알려드리는 재미있는 앱스 스크립트 시트 자동화. 지금 실습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왕초보 코스고요. 딱 2단계로 끝내보겠습니다. 우선 특별한 코드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와, 신기하다. 코딩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간단하고 재밌는 거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팀의 업무 시트를 하나 열어주세요. 우리 사무실에서 꼭 안 고쳐지는 고질병 있죠? 이면지 함부로 쓰다가 보안사고 날까봐 걱정될 때 이면지 안 됩니다. 이런 경고장을 띄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팀원 공유 시트인데 자꾸 데이터를 지우거나 실수하는 사람들 시트 열 때마다 좀 주의하라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고를 날릴 수도 있습니다. 매번 시트를 열 때마다 알림창이 나오도록 하는 간단한 코딩을 실습해 볼 텐데요. 구글 시트에서 확장 프로그램의 앱스 스크립트 여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앱스 스크립트 편집창인데요. 맨 위에는 작성된 코드를 저장하거나 실행하도록 하는 컨트롤 패널입니다. 왼쪽에는 작성된 코드 파일을 관리하는 곳이고요. 바로 가운데가 메인 코딩 영역이라서 실제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수정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렇게 코드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여기 펑션은 자 지금부터 일을 시킬 거야 라는 신호를 주는 거고요. 여기 my 펑션은 이제 우리가 실행시킬 일에 이름을 넣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괄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시킬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my 펑션을 지우고 on open이라고 바꿔볼게요. 매번 시트를 열 때마다 알림창이 나오도록 주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줄에는 영어로 browser.msgbox라고 넣을 건데요. B라고만 쳐도 여기 브라우저라고 나올 겁니다. 예, 브라우저 클릭하고요. 그리고 점 누르신 다음에 영어로 M이라고만 쳐도 MSG 박스라고 하는 게 나올 거예요. 네, 메시지 박스를 브라우저에 열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넣을 건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가로 열고 따옴표만 치셔도 따옴표와 가로로 이렇게 닫힐 겁니다. 이 따옴표 안에다가 우리가 넣고 싶은 문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책상 위 고객 정보 금지 이렇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만 작성하고 저장 버튼 눌러주고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 버튼 누르게 되면 승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권한 검토 눌러주시고요. 코드가 실행이 됐는데 이거 안전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건 우리가 만든 거니까 당연히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여기 안전한 환경으로 돌아가게 하면 안 되고요. 고급을 눌러서 제목을 안 바꿨네요. 네, 제목 없는 프로젝트 동일한 겁니다. 이거 실행을 해주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서 계속 버튼 눌러주세요. 네, 실행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업무 시트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알림창이 떠 있네요. 네, 책상 위에 고객 정보 금지. 네, 이제 매번 시트를 열 때마다 이런 안내창이 나오니까 훨씬 더 주의할 수 있겠죠. 좀 더 경고성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모티콘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키보드에서 윈도우와 마침표 키 누르면 이모지 나올 거고요. 저는 이렇게 금지 모양의 이모티콘을 넣었고요. 다시 한번 저장하고 실행하겠습니다. 네, 시트로 돌아가 볼까요? 네, 이모티콘까지 제대로 나왔네요. 이제 매번 시트를 열 때마다 이런 안내창이 나오니까 조금 더 주의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코드만 넣어두고 내용 바꾸고 싶을 때 이 따옴표 안에다가 쓰고 싶은 내용을 수정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좀 더 단계를 높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알림창도 좋지만 공지사항 넣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 자택근무하세요. 월요일 팀장님 휴무입니다. 아싸! 이런 공지사항 띄워놔보세요. 이 알림 뭐죠? 라고 하면서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업무 시트를 누가 가장 먼저 열었는지 아마 팀원들 반응 보고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1단계보다 좀 더 있어빌리티하게 만들어 볼 거고요. 코드가 조금 복잡하지
익숙하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에는 앱스 스크립트에 두 가지 파일이 필요한데요. 먼저 앱스 스크립트를 열었을 때 바로 보이는 파일이 여기 code.gs 파일이에요.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 1단계에서 바로 간단한 코드를 넣었었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이런 코드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노티스의 내용을 보고 작업해라 라는 명령을 주는 거고요. code.gs 파일에 이렇게 코드를 넣었다면 더하기 버튼 눌러서 파일 추가를 해주세요. html 선택하고 노티스 코드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노티스라고만 치고 엔터 누르면 이렇게 notice.html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냥 역할이 달라서 이름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어렵게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1번 파일, 2번 파일 두 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1번, 2번 이렇게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함으로 알려드리는 거지 사실 파일명은 중요하거든요. 여기 HTML 코드 파일에 제가 코드를 넣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선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버튼 눌러주세요. 네, 여기도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나오죠? 승인 검토 누르시고 안전한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코드니까 괜찮죠? 네. 액세스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 모두 선택한 뒤에 계속 버튼 눌러주세요. 네, 실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업무 시트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짜잔! 네. 팀 업무 시트로 들어갔더니 공지사항이 바로 떴습니다. 와, 진짜 있어빌리티 하죠? 업무 시트를 열면 이런 공지사항을 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긴급 위장 비워주세요. 회식 관련된 내용으로 공지사항을 띄운 거고요. 제가 좀 재밌게 써봤어요. 사장님께서 지갑 열고 대기 중이십니다. 확인하셨다면 확인했습니다. 라고 체크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코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코드를 다 외울 필요가 없고요. 의미만 좀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보면서 읽어볼게요. 네, code.gs에는 notice라는 파일을 가지고 실행해라 라는 코드를 넣어놓은 거고요. 이 공지사항 팝업 크기가 가로는 500, 세로는 600으로 세팅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맨 위에 홍보팀 공지라고 하는 안내 문구가 있죠. 자, 그럼 노티스 파일을 한번 볼까요? notice.html 코드를 보면 코드를 처음 보는 분들은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가만히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마냥 어렵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먼저 여기 타이틀이라고 써 있는 곳에 긴급 위장 비워두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여기 고기 이모티콘도 넣어놨거든요. 네, 고기 이모티콘이 이렇게 타이틀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한 번 더 넣어봤습니다. 단결 활동 공지 여기 있네요. 네, 일시와 장소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4월 30일 목요일 퇴근 즉시, 장소는 우리나라 한우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고기는 남이 사줄 때 먹는 게 아닙니다.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집결하세요 라고 하는 부분은 이 하단에 제가 넣어놨네요. 그리고 작성 일과 클릭할 수 있는 버튼을 하나 만들어줘 라고 하는 이러한 코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지사항 글자를 충분히 바꿀 수도 있겠죠. 긴급 위장 비워두세요 말고 제가 회식합시다 라고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뭔가를 수정했기 때문에 왼쪽 파일에 주황색 동그라미가 뜨고요. 이럴 때 저장 버튼 바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회식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제목도 수정하고 내용도 수정하면서 공지사항 알림창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충분히 바꿀 수가 있어요. 네, 내용은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그럼 이 위에는 뭘까요? 봤더니 에스코어 드림이라고 써있네요. 폰트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여기 컬러라고 써있죠. 컬러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컬러 코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컬러 코드를 넣어서 내가 원하는 컬러로 바꿀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폰트의 사이즈도 있습니다. 여기는 10픽셀, 18픽셀, 16픽셀 이렇게 폰트의 사이즈도 바꿀 수가 있고요.
꺽쇠의 B를 이용해서 이 안에 다 넣으면 폰트의 두께가 좀 두꺼워지는구나, 이런 부분들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코드의 의미를 조금만 이해하고 있다면 이 코드만 가지고 얼마든지 공지사항 같은 알림을 띄울 수가 있을 겁니다. 실습한 자료는 더보기란을 참고해서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나는 이거 말고 조금 다른 형태로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제미나이나 챗GPT 같은 LLM 모델에다가 이야기해보세요. 나는 이런 형태의 알림창을 만들고 싶어. 이 코드를 조금 수정해줘. 이런 식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오늘 실습으로 좀 재미있게 코딩을 해봤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하는 거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영상 제작에 참가하겠습니다. AI, 코딩, 다양한 디지털 관련 내용으로 업로드하고 있는 제 채널에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